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이어서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에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배우고 연습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2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그냥 부등식 2차 방정식에서 등호가 그냥 이제 크기 표시,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추가된 거라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운 파트가 아니라 소리야. 한번 볼까?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배웠잖아.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게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겼어? 2차 함수가 보통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0보다 크다 소리는 무슨 말이야? 모든 2차 함수 그래프가 붕 떠 있다 소리야. 붕 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때?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실제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는 뭐 해가 없다, 혹은 뭐 d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근데 이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아래 그래프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이지. 이보다 작은 부분, 여기 말하는 거네. 그러면 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겠지. 이게 그 소리야.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0보다 크다 부분은 어디야?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부등식 해를 구하래. 첫 번째, 이런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큰 부분, 여기랑 파랗게 색칠한 거 여기지.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답으로 어떻게 적을까? 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부분, 이렇게 답을 표시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2번은 fx, 즉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표시해 주는 거지. 0보다 작은 부분, 아래 있는 부분 어디야? 마이너스 x 값으로 치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 부분이지. 그럼 답도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됐지? 자, 여기도 등호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등호가 포함되면 안 되고, 여기는 반대로 등호가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포함시켜주면 되고. 이런 디테일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파트가 이건데, 판별식 d는 0인 경우에 2차 부등식 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일단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대. 일단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 d가 0보다 크다 소리는 해가 일단은 두 개는 있구나. 그러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다. 이 두 개 중에 그래프가 하나라 소리지. 이 두 그래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니까 해가 두 개 있는 거, 해가 하나, 두 개.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두 개. 그럼 여기서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보는 거지. 자, 1번. 일단 이 그래프, 이 함수 중에서 0보다 큰 부분을 표시해봐봐. 0보다 큰 부분 여기겠네. 자,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 그래프,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끝. 이게 이렇게 뭐 복잡하던 복잡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지. 단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 즉, 이 그래프만 기준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0보다 크니까 여기가 알파라고 치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은 부분, x가 베타보다 큰 부분,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래프만 그려놓고 보면 간단해.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 자, 3번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지. 그럼 표시 어떻게 할래? 아, x 부분은 알파랑 베타 사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프만 그리면 한꺼번에 쫙 해결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래.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인수분해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다 치자. 자, 그러면 처음에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 마이너스 6, 1 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래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그럼 그때는 해를 어떻게 적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x가 1보다 큰 부분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을 만약에 해를 구하시오 하면 어디? 여기랑 여기 가면 마이너스 6과 x는 1 사이 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 몇 초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 그려놓으면 실수도 엄청 줄어들 거고 이해하기도 확실히 쉬우니까 꼭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 자, D가 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D가 0이다. 그러면 뭐 해를 하나 가진다. 혹은 뭐 중근을 가진다. 혹은 뭐 접한다. 여러 개 배웠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해가는 거지. 익숙해질 수 있게.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이것도 우리는 두 개 다 그려보자. A가 0보다 큰 부분,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A가 음수,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1번 그래프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1번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야? 0보다 큰 부분은, 자, 여기는 어때? 여기는 딱 0 되는 구간이지.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면 이놈 빼고 다. 답을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놈 빼고 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 x는 알파 빼고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은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0 돼도 돼. 0이 돼도 되네? 그러면 0도 포함시켜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반대로 1번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나? 여기 있나? 없지? 그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적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식으로 외울 게 아니고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오케이. 밑에 건 똑같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얘도 똑같이 D가 0보다 작은 경우 2차 부등식 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일단 해가 없다. 아니면 이제 해가 실수일 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허근을 가진다. 뭐 이런 거 여러 개 이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프도 그려보는 거지. 해가 없다. 즉 x축이랑 만나는 게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이제 붕 깔아앉아 있겠네. 이때 문제 또 풀어보는 거지. x가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전부 다 0보다 크네.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됐지? 반대로 그러면 1번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 없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지? 어려운 거 전혀 없지? 오케이. 뭐 이거 정리하면 이런 건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뭐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 내가 2차 함수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지. 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쌤, 개떡 같은 건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래프만 한번 보자. 다음 부등식 해를 구하래. 자, 1번을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gx라는 그래프가 fx보다 큰 부분만 고르면 돼. 자, 그럼 gx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하자. 그 다음에 fx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뭐야? 자, 여기서 이렇게 뚝 지나가면서 gx는 뭘로 표시했지? 파란색. 자, 파란색이 더 큰 부분 골라봐봐. 어디가 더 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이 위에 있지. 그걸 갖다가 해. x 범위로 표시해주면 된다고. 잠깐 만나는 이 교점이 보니까 3이네. 그럼 어때? x는 여기 만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3까지는 파란색, 즉 gx라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습니다. 더 큽니다. 라고 해를 적어주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의 표현 방법. fx랑 gx랑 이게
우리가 fx라고 적었지만 어떤 함수 값이잖아. 그치? 뭐랑 뭐랑 곱했는데 0보다 크대. 양수래. 아, 그러면 여기서 뭐 물어본 거야? 부호를 물어본 거야. 부호. 자, fx가 플러스일 때 gx도 플러스여야 되지. 둘 다 플러스. 근데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양수잖아.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찾아라 소리야.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인 구간 한번 찾아볼까? 슥슥슥. 아, 종교형이 안 대충. 자, 둘 다 플러스인 구간 찾아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 여기는 빨간색이 마이너스라 탈락. 둘 다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는 이거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어때? 둘 다 플러스지. 0부터 4, 2부터 4까지. 아, x가 2부터 4까지일 때는 둘 다 플러스라서 만족. 됐지?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 찾아봐봐. 좀 씌우자.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이 있나? 아, 얘는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네. 안 되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네. 안 되고, 얘는 둘 다 플러스라 그랬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지.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은 없지. 그래서 이놈은 해가 없다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을 답은 이놈만 딱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부호를 나타낼 때 부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구나라는 표현 방법은 조금 알아두면 좋다. 왜냐하면 이건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호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이 표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fx랑 어떤 gx랑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자, 그 말은 뭔데?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 반대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또 이 부호 표현을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식이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지. 두 개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을 그냥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씩 조금 정독을 한번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또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식 그래프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보이거든. 그러니까 밑에 문제도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을 푸시오인데 얘는 간단해. 2차 부등식을 푸시오. 2차 방정식대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돼. 자, 무슨 말인지 1번으로 한번 내가 풀어볼게. 첫 번째, 그냥 방정식대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이거 우리 방정식대로 풀려면 이거 넘겨서 풀었지 그냥. 이제 왼쪽으로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 인수분해 되네. 2, 3. 그러면 안 나오죠? 나오나? 이렇게네. 그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3. 이게 우리 방정식 푼 대로 푸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란 말이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딱 마주치는 제곱창 플러스인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지. 여기서 이제는 등호 탁 떼고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럼 표시하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딘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걸 갖다가 그대로 x에다가 적는 거지. x란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답 두 개 적어주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이. 2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번도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쭉 적는 거지. 자, 근데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까? 양변에. 그러면 16x 자 플러스 64인데 마이너스를 넘겨주게 되면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이거 아는데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근데 이거 보니까 어때? 반제곱이네? 그럼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완전 제곱식이지. x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도 뭐 두 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제 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럼 꼭지점이 8,0, 8,0인데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 파트에서 0보다 큰 부분은 다 큰데? 근데 딱 한 군데 이놈만 빼고, 아까 답 어떻게 적었어? x는 8인 놈만 빼고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적었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안 그린다. 그냥 딱 보기에 무슨 수를 제곱해서 제곱하면 항상 음수도 양수가 돼.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돼. 뭐 빼고 0 빼고. 따라서 x는 8인 놈만 0 되니까 이놈 빼고 전부다 라고 답을 적어줘도 되겠지. 근데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 이 말이고.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얘도 우리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 자, x제곱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9인데, 자, x 반대 방향 이렇지. 자, 그럼 이 식만 봐봐.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답을 적어라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어떻게 생겨먹었어? 일단은 보자마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을 한번 적어보는 거지. 해보면 어때? 25 마이너스 4ac 뭐야, 0보다 큰데?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d 판별식이 0보다 작지. 0보다 작으면 내가 붕 떠있다 그랬잖아. 특히나 여기 플러스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d가 0보다 작다? 붕 떠있다 소리야. 그렇지. 근데 그놈 중에서 뭐 찾아래?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 없잖아.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이거는 바로 풀 수도 있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고,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일관성 있게 풀려면 얘도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뭐라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해서 꼭지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렇게 풀으라 그랬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반제곱, 그러면 2분의 5를 제곱하니까 4분의 25가 되겠네. 자, 없던 놈 생겼으니까 그대로 빼주고 나머지 상수는 그대로 붙여주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6에서 25 빼니까 4분의 11 되나? 됐네. 자, 그럼 꼭지점이 2분의 5, 4분의 11인, 대충 그리자. 2분의 5, 4분의 11인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지. 어때?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답을 적어줘도 되고. 오케이. 자, 뭐 두 군데로 다 풀어봤는데, 자, 우리가 다 배웠던 데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가 그냥 막 섞여져 있으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건 뭐야? 절대값 부호를 우리가 없애줘야 되지. 절대값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그대로 나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게 다야. 그럼 여기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먼저 판단을 해주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파트는 꼭 서술형처럼 이렇게 나눠서 풀어봐야 돼. 실제로 그냥 막 풀 때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 적을 때도 이렇게 안 나눠져 있으면 감점하는 쌤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x-1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지. 그럼 실제로 그대로 나와서 식을 적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디딕 3x 마이너스 3 이래 되겠지.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 풀 때처럼 그냥 푸는 거지. 마이너스 5x 끝인가? 그럼 x는 자, 이렇게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지. 자, 2차 방정식에서 0보다 작다? 약한 놈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사이에 있으라고. 이렇게 됐지? 그럼 끝인가? 아니지. 여기서 조심해야 돼. 끝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뭐해서 처음에 전제를 둔 거잖아. x가 x-1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전제를 했잖아. 그럼 항상 이런 거 풀 때 얘랑 공통된 놈을 최종 답으로 적어줘야 돼. 공통된 놈. 그럼 여기서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네가 구한 답이 이거야. 그러면 항상 최종적으로 내가 답을 구했는데 0과 5 사이라고 구했어. 근데 이거 답이 아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겹치는 부분을 최종 답으로 적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1번 x-1이 즉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양수일 때는 그 답이 1과 5 사입니다. 이렇게 얘가 1번 조건일 때 우리가 구한 답이야. 그 다음에 2번 조건, 여기다 적을까? 2번 조건,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대. x-1이라는 이놈이 0보다 작대. 이럴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랬지. 자,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이놈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라고.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또 똑같이 푸는 거지.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2, 3에 찍되니까 마이너스 3, x, 2 이렇게 답이 나오네. 근데 여기서도 그치면 안 되지. 이거일 때 얘랑 공통된 부분, 처음에는 x가 1보다 작다 이 부분이랑 얘랑 결합되는 부분. 자, 그럼 그리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답을 구했지만 어떨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지. 마이너스 3, x, 1 이렇게 됐나요? 됐죠? 따라서 답을 이놈이랑 원래는 따로따로 적어도 돼. 따로따로 적어도 되지만 근데 얘는 하필 우연찮게 마이너스 3, 얘는 1번, 2번은 우리는 조건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얘를 겹치는 걸 구하면 안 돼. 이건 따로따로 답을 냈어. 근데 쌤 답은 하나인데요? 얘를 합친 거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자, 이 부분 얘가 우리가 2번 조건일 때 우리 구한 거야. 1번 조건일 때는 1부터 5까지. 근데 여기 하필 또 색칠이 돼 있네. 그럼 얘랑 답 합치면 얼만데? 그냥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전부 다지. 그래서 답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다. 됐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즉 뭐하라고? 네, 1번을 이렇게 길게 푼 이유가 뭐냐면 그냥 1번, 2번 쪼개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문제를 각각 풀으라고. 그럼 얘는 안 풀 건데 안 풀 거지만 내가 설명은 할게. 얘도 어떻게 풀면 돼? 그러면 이놈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 쪼개가지고 나눠서 답을 적어주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하면 답 나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는 그냥 이제 기니까 애들이 이제 되게 복잡해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이 글을 그대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된다. 그럼 따라서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 20 폭을 만들었어.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 길을 제외하고 남은 이놈들이 넓이가 자 200 이상이 되도록 한대. 그러면 이때는 그냥 우리가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웠나? 이거 전체 30 곱하기 20인 넓이에서 이놈 뺀 거잖아. 길 빼는 거. 그럼 길 빼는 식만 한번 적어볼까? 길 모르잖아. 모르면 x로 둬야지. 그럼 이놈은 자 세로 x는 얼마야? 20 곱하기 x지. 가로 x는 이거는 30 곱하기 x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두 번 뺐잖아. 그럼 안 되지. 여기서 x인 놈은 한번 상쇄시켜 줘야지. 자, 얘가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야? 얘가 길이야. 길의 넓이. 그럼 전체 600에서 얘를 뺐더니 그 남은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거지. 이게 그냥 우리가 구한 식이야. 끝이야. 됐죠? 지금 문제 그대로 식으로만 옮겨 적었어. 그럼 한번 풀어볼까? 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그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40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x값 구하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10, 40 둘 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크대. 큰 놈은 강한 놈은 강한 놈보다 강하고 약한 놈보다 약해. 강한 놈보다 x는 더 커. 그 다음에 약한 놈보다는 x는 더 작아. 됐지? 근데 봐봐, x가 아무리 커도 얘가 아무리 커봤자 커봐야 30이잖아 40보다 크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탈락. 그럼 x는 10보다 일단은 작아야겠네. 근데 최대 폭을 구하랬지. 그럼 이 범위 중에서 그나마 제일 큰 x폭 얼마야? 10이겠네. 따라서 x는 10m.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됐죠? 식 그대로 글 그대로 차근차근 이제 식만 적어주면 된다. 이런 문제는 몇 분만 풀어보면 돼. 251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우스. 가우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교육과정 외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가우스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한 학생들 있을 거고 예습이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에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 가우스를. 그래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가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거 자체로 이제 단독 문제는 이제 출제는 거의 안 될 건데 이제 가우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앞에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우스라는 게 이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우스 2.3은 얼마? 이제 한 단계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편해. 2.3은 한 단계 내려오면 그냥 2지. 자 그 다음에 0.5는 한 단계 내려오면 그냥 0이야. 그럼 마이너스도 해볼까? 마이너스 1.5는 한 단계 내려오면 마이너스 2지. 이게 가우스야. 가우스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n 플러스 1, 즉 2.3으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2.3이란 이놈은 2.3은 어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1, 3보다는 작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x가 0이면 0이지. 그 다음에 x가 0.1, 0.2, 0.3 계속 0이지. 계속 0, 0, 0 가다가 x가 딱 1이 되는 순간 1이 돼버려. 이렇게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1이다가 x가 딱 2 되는 순간 껑충 뛰어서 2로 가버려. 이렇게 계단형 그래프가 그려진다 소리지. 가우스 함수라는 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케이? 계단형으로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뭐 이거는 뭐 특강 1번은 내가 문제는 풀어볼 텐데 뭐 크게 뭐 이거 때문에 뭐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아씨 갑자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넘겨도 돼. 자, 일단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가우스 x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 3, 1, 그 다음에 2, 5 안 되고 5, 2 이러면 6, 9 이러면 되지. 자 그러면 자 3x 플러스 5 가로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2 이놈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5랑 2인데 0보다 작은 부분 약한 놈은 사이에 있어야 되지. 따라서 3분의 5 x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하필 얘가 가우스가 붙었네. 자 가우스에서 우리가 부등식 할 때는 뭐 알았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경우는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만약에 뭐 1.666이잖아. 그럼 가우스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있지. 가우스가 0 되는 경우 있지. 가우스 x가 1 되는 경우 있지. 2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 소리는 x란 놈은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 이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0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말로 해도 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단계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0. 땡땡땡이구나. 아, 이렇게 표시하더라. 가우스 x가 0이 나오더라. 그러면 0. 땡땡땡 나와서 한 단계 내려가서 0 나오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가우스 x가 1이 나오더라. 그럼 1. 땡땡땡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지? 끝. 이래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됐죠? 따라서 x는 뭔데? 최종적으로 이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최종적으로 2까지. 이렇게 해서 a, b 구하면 된다. 됐죠? 가우스에 대해서 뭐 대충 알아본 거니까. 근데 가우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 가우스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려가서 값이 정해진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뭐 교육 가지고 얘라고 무조건 가우스는 버리겠다 이러면 안 돼. 실제로 모의고사든 수능에서든 가우스를 간혹 내거든. 오케이? 문제풀이 도구로서. 오케이. 밑에 문제는 딱히 지금은 뭐 손 안 대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 해의 조건. 얘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한번 볼게. 그냥 해가 삐리리삐리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었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해를 알려주면 우리가 식을 표현을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에 뭐 x의 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냥 해가 1이랑 3이 나왔다 치자. 그럼 우리가 식을 적으래. 그럼 어떻게 표시했어? x-1, x-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했지. 그럼 우리 부등식도 풀었잖아. 그럼 역순으로 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걸로 한번 볼까? 그냥 바로. 자, 이거고 x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각각의 이놈이 그냥 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지. 근데 사이에 있네? 그러면 약한 놈은 작아야 되지. 끝이야. 이거 뭐 전개해서 하면 얘가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건 떨어져 있네? 1이래. 그러면 얘도 각각의 해지.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인데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네? 그럼 강한 놈. 그러면 강하니까 0보다 크겠지. 이래주면 끝났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다. 이 챕터가 뭐 새로 배운 챕터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했던 대로 이제 내가 강의한 대로 쭉 연습해온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이 정도 설명만 들었으면 뒤에 문제는 그냥 그대로 쭉 다 풀리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내가 또 설명을 했었는데 2차 함수가 0보다 크대. 즉 붕 떠있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네? 그럼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크대.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크대. 붕 떠있대. 그 말은 뭐였는데?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자마자 뭐가 생각나? 떠오르자마자 만나는 x축이랑 만나는 점 없네. 따라서 d는 0보다 작네. 끝.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됐죠?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가보자. 진짜로 그렇게 풀리는가? 삐리리의 해가 이거래. 자, 여기서 눈치 딱 채야지. 쌤, 이게 해가 이거래.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 뭐 x 제곱의 개수 1이라고 뭐 가정하고 이런 거 없지. 그러면 모르니까 a라고 두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해고, 그 다음에 사이에 있으니까 약한 놈은 0보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구했지? 자, 그러면 해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대충적으로 이제 구해놨는데, 근데 봐봐, 원래는 이 식이랑 같아야 되잖아. 근데 쌤, 부호가 반대인데요? 얘가 달라졌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a가 음수라 소리지. 음수니까 얘가 탁 달라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풀어볼까? 자, 그러면 이제 가로만 먼저 풀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고, a를 각각 곱해보자.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 이놈이 음수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놈이랑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거 하나 구했고, c는 a 안 곱했네. c는 마이너스 12a 여기까지 됐지. 자, 얘를 그대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자.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들어가면 ax의 제곱, 자 플러스 ax 될 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 됐지? 그러면 양변에 전부 다 a를 나눠버릴까? 공통된 거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자 a를 그래 그냥 나눌 수는 있어. 나눌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배우니까 부등식에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다르지. 양수이면 그냥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도 돼. 근데 지금 어때? a가 아까 음수라고 했잖아. 이놈 지금 이거 우리가 다 표시 바뀐 거 기억나지? a가 음수니까 이놈도 바뀌어야지.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놈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다음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지? 약한 놈이니까 사이에 있어야겠네. 마이너스 4랑 3, x가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 됐죠? 자, 그 다음부터 16번.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배워두자. 표현 방법을 이제 익혀두자 이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대. 자, 딴 거 뭐 정확하게 볼 필요 없고 2차 함수라는 놈인데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대.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 탁 떠올라야지. 모든 실수에 0보다 크다고? 아, 둥 떠있다 이 소리구나. 이거면 됐어. 됐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언제? 아래로 볼록 갈 때만. 아래로 볼록 가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앞에 x제곱의 개수 a 플러스 2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만 붕 떠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왜냐면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만약 음수야. 그럼 위로 볼록 가겠지.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이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가? 아니지. 여기는 0보다 큰 거 맞아. 근데 이쪽은 0보다 작지. 따라서 a 플러스 2, 즉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무조건 크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돼. 됐죠?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만족하지? 근데 혹시나 0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0? 얘가 0 되면 얘도 0이네. 없어지고. 그럼 4는 0보다 크지?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그럼 얘도 성립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추가해주잔 말이지. 됐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알았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내가 뭐라고? 여러가지 표현 방법 배웠지? 붕 떠있네. x축이랑 안 만나네. 해가 없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거 써야지. 그지? 그러면 좀 지우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나오나봐. 이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면 제곱 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이러면 끝인가? 아니지. 조심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얘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조금 이제 노트에 풀 때 좀 체계적으로 풀으라는 게, 위에 항상 우리가 가정을 한 조건을 같이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답을 구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줘야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했더니 마이너스 2랑 2 사이 이렇게 표시가 됐지. 됐지? 그럼 공통 부분 적어줘야지. 마이너스 2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마이너스 2가 돼도 답이 되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포함시키고, 이거 가끔 빼먹는 학생들이 많거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답이 되겠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거나 같지 않을 조건. 2차 부등식 0보다 크대. 응? 0보다 큰데 어떻게 해를 갖지? 2차 함수가 0보다 크단 말은 내가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리게 그래프가 둥. 근데 해가 없잖아.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올리면 되지.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아니고 위로 볼록한 모양이니까 일단은 A가 뭔지는 알아야 돼. A가 음수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나지. 그러면 D를 뭐 써야 돼? D가 0보다 크다를 써야지. 자,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다. 쌤 위에는 뭐 D가 0, 해가 없다. 뭐 해가 없을 때 D가 0보다 작다 썼는데 얘는 또 해를 갔는데 왜 또 D는 0보다 작다? D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헷갈리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오케이? 자,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자, 음수인 거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군데서 만나네. 따라서 D는 0보다 크다. 이거 써야지. 그러면 B제곱 16 마이너스 4 AC 이놈이 뭐라고? 0보다 큰 파트. 자, 그러면 4A 제곱은 넘어가면 16 약분돼서 그럼 A 제곱은 4보다 작네.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네 답이. 자, 이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봐도 위에랑 바로 답이 다르지. 왜 달라?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고려해야지. 이거. 자, 그러면 얘랑 공통된 거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답을 구했는데 우리가 가정을 뭐라고 뒀어? A는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될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구했고 자, 그 다음 A가 만약에 0보다 커. 양수. 응? 양수. A가 그냥 양수래. 그러면 A가 양수면 뽕 어때? 해가 어디야?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란 말은 해가 모든 해지. 항상 해지. 예? 이차 함수가 0보다 크다며. 이런 그래프에서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 모든 실수. 그치? 아, 그러면 A 첫 번째에서는 A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 풀듯이 해가지고 풀었던 거 이 조건 플러스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답을 추가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가 이럴 때, 그 다음에 R에서 A가 이럴 때, 얘는 두 군데서 만나니까 D 써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발전 예제라는데 한번 볼게. X는 0과 3 사이. 자, 범위를 줬다. 근데 2차 부등식이 이놈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 X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해.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 대충 이렇게 그려. 자, 그래 놓고 X는 0과 3 사이에서 0이랑 3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말이 돼야 된다 이 소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 식에다가 0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식이 이거 F에다가 X에다가 0 넣었을 때 이놈도 0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그 다음 3 넣었을 때도 당연히 0보다 작아야겠지. 이 두 개를 식을 적어주잔 말이지. 되죠? 이 두 개만 하면 끝이야. 자, 그럼 0 넣자. 0, 0 넣으면 잘 안 보여. x에 0 넣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a는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 체크. 두 번째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하면 자, 1번 정리하니까 이게 그 답이 나왔어. 그 다음 2번 정리해보자. 2번은 x에다가 3 넣자. 그러면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9, 9 없어지네. 그럼 a로 묶으면 넘어가자.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로 곱했어. 그럼 부동 방향 바뀔 거고. 그럼 a는 a 마이너스 3. 그럼 0과 3 사이. 네, 잘못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내가 뭐 잘못 풀었나? 3 3 3 플러스 인데 왜 자꾸 이렇게 됐네. 지우고 다시 풀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고 이놈이 그냥 부를 바꿀 필요가 없네. 그냥 그대로네. 자 그럼 a는 a 플러스 3. 자 그럼 사이에 있으니까 약한 사이에 있어야겠지. 0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렇게 a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항상 성립해야 되지.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때도 성립, 이걸 때도 성립이니까 두 개 겹치는 거. 마이너스 3과 3 사이 a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할게. 빨간색. a는 마이너스 3부터 또 0까지. 자 그럼 항상 성립하려면 공통된 거를 골라줘야겠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과 a는 0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겠지. 이거는 이 식을 찾아 얘를 갖고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거거든. 그것 때문에 발전 예제야. 근데 발전 예제도 어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충 이걸 때도 0보다 작아야 돼. 이걸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것만 딱 그릴 수 있으면 답 찾아내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만 실컷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밑에 스텝 1이든 스텝 2든 다 마찬가지야. 다 아마 술술술 풀릴 거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얘도 되게 특별한 건 아닌데 2차 방정식을 우리 구할 수 있잖아. 부등식도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풀었어서 연립 부등식이 뭔데? 얘는 이렇게 됐대. A식은 B식은 다른 걸로 펴줄까? B식은 이렇대. 연립이 뭔데? 둘 다 만족하는 거지.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 겹치는 부분, 이게 그냥 연립 부등식이야. 새로 배우는 게 전혀 없다. 우리 앞에서 이때까지 실컷 풀었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예제 한번 볼게. 자 이거 풀자. 자 첫 번째 거 1번씩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첫 번째 식에서는 0보다 크니까 작은 놈보다 작아, 큰 놈보다는 더 커. 정리 끝. 2번식 정리해볼까? 얘는 바로 하자. 그럼 2번식에서는 x는 1과 4 사이네. 됐지? 얘를 공통된 거 연립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표시하자. 마이너스 1보다는 x는 작아요. x는 2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x는 1과 4 사이입니다. 자 겹치는 거 어디 겹쳐? 여기 겹치지? 그걸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면 이해가 되는 거지. 됐지? 사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다 풀어왔었어. 그래서 이 파트는 전혀 새로운 파트가 아니다. 대신에 수직선으로 표시하는 연습만 앞에서 쭉 해왔으면 얘는 뭐 그냥 풀 수 있어. 그럼 이런 것도 조심해야지. 이거 얘가 양수 혹은 음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 파트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됐죠? 앞에 거는 거의 할 필요 없고 필수예제 20번 한번 볼게. 자 얘는 얘를 갖다가 연립을 해서 답을 내니까 이렇게 됐었지. 그럼 반대로 답을 주면 이렇게 우리 역으로 식을 추론해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오케이, 첫 번째 식은 멀쩡하게 구하기 쉽게 돼 있네. 얘는 1, 3,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 뭐죠? 3. 자, 첫 번째 식은 간단하게 나왔다.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 a랑 2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거는 뭘 조심해야 돼? 쌤 그러면 a는 큰 놈보다는 더 크고 큰 놈과 작은 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쉽게 말해서 얘를 갖다가 수직선에 표시를 할 건데 얘가 2, a. 자 이렇게 표시가 될지 아니면 a가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보다. 자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지. 자 이래 놓고 그럼 표시하는 거지. 위에 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마이너스 1과 뭐 3 혹은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유출을 해 나가자는 거지. 공통된 부분이 이놈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도 3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지 뭐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려보자. 자 첫 번째 그렸다. 자 얘는 공통된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답이 2랑 3 사이가 돼야 되는데 아니네. 이거 탈락. 자 그러면 3이 뒤에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이러면 공통된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그럼 답이 2랑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2에서 탈락이지. 그럼 얘는 둘 다 아니네. 이렇게 유출을 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적을 필요보다는 그냥 수직선으로 표시해서 그려서 보는 게 확실히 직관적이고 실수가 없어.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공통 부분이 어디야? A랑 마이너스 1 사이네. A랑 마이너스 1 사이 아니지. 얘가 아니잖아. 얘가 탈락. 마지막.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세 번째. 이런 공통된 부분이 A랑 2 사이네. A랑 2 사이. 뭔가 맞는 말 같네. 그치? 이런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이렇다면 여기 있을 때는 얘도 공통된 부분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말 되네. 오케이. 그럼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위에 건 말 안 되니까 지워버리자. 얘가 답이지. 이런 공통된 부분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어디가 있어야 돼?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냥 A가 지가 커고 싶다가 여기 A가 쏙 들어가 봐. 그럼 어때? 공통된 부분이 그러면 달라지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A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 같아졌어. 그러면 헷갈리면 표시해 보는 거지.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 2. 그럼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공통된 부분 어디야? 여기지. 그래도 말 되네? 그럼 얘 등호도 포함돼도 괜찮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면 한번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냥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림으로서 판단하는 게 실수도 적고 이제 확실히 이해가 아마 될 거거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해 판별과 2차 부등식 뭐 판별이니까 판별식을 쓰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그럼 허근을 갖는다 이거 하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나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구나. 그래서 나온 식이 이놈이지. 되죠? 그래 놓고 2차 방정식 두 번째 이놈은 실근을 갖는데 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근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말 안 해줬지. 자 하나이면 d는 0 두 개면 0보다 크다. 근데 실근만 가지면 된다 그랬으니까 둘 다네. 그럼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4k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거랑 아까 우리 풀었던 거 얘랑 공통된 부분 왜냐면 같고란 말이 뭐야? 이것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시키니까 그럼 두 개 공통 부분을 수직선에 그어서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다. 됐죠? 이건 오히려 뭐 판별식을 써야 된다 그것만 알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활용 문제 보자. 세수 삐삐삐 둔각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된다? 뭐야 갑자기 둔각 삼각형이 왜 나와? 자 둔각이 뭔지는 알지? 초등 때 배웠나? 90도보다 큰 각 둔각 삼각형 이거 기억나지? 그러면 그래 둔각 삼각형이 뭔지는 알아. 근데 얘를 갖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각 변이 무조건 양수여야 되긴 하지. 왜냐 길이니까. 길이가 0 마이너스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어놓은 게 일단은 이것부터는 적어놔야지. 길이가 무조건 일단 양수긴 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세 개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단 공통된 거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오케이. 얘는 그래 알겠어. 근데 가장 긴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둥각상을 그려놓고 생각하자. 자, 제일 큰 변의 길이가 얘가 x 플러스 1이겠지. 그 다음 얘가 뭐 두 번째라고 치고 얘가 세 번째라고 치자. 두 변의 길이 합.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이게 당연하게도 작아야 돼. 이게 더 커야 돼. 이게 더. 두 개 더한 게.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x는 2보다 크다. 여기까지도 구했어. 됐지? 이건 삼각형의 조건인 거지. 뭐 둔각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마지막 둔각 삼각형의 조건. 우리 간단하게 표현해서 직각삼각형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지. 자, 근데 이게 둔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조금 눕자.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 이래 되면 b제곱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거보다 이놈이 더 길어져. 그러니까 원래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의하면 같다고 되지만 둔각이 되면 이놈이 더 길어진다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볼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그것보다 얘가 더 커진다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그럼 정리하면 오히려 간단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개의 우리가 식이 나왔지. 근데 항상 뭐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세변의 길이 양수기도 해야 되고 삼각형의 조건도 당연히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의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 개 다 겹치는 부분. x는 0과 4 사이, x는 1보다도 커야 돼. 2보다도 커야 돼. 그럼 다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지. x는 2와 4 사이. 됐죠? 이 둔각삼각형이란 말이 조금 이제 이것 때문에 괜히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풀면 오히려 더 쉬울 거거든. 그래서 활용 파트 이거 270번으로 연습을 해봐. 이건 삼각형의 조건까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니까 괜히 그냥 조금 문제를 어렵게 푸는 그거일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렇게 풀고 이거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얘도 사실 뭐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한 거. 뭐 실근의 조건 뭐 두 양수이고 음수이고 얘도 그래프만 그리면 되거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사실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건 바로 한번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 자, 실수 K가 범위를 구하래.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일단 근이 두 개란 소리니까 오케이.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지? 근이 두 개라고 해서 얘도 근 두 개야 사실. 1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는 D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돼. 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얘가 나왔네. B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근데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얼마? 얘도 양수겠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분의 이거지. 그러면 이 K 플러스 1이 이놈도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식 주가. 그 다음 두 근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곱하기도 양수잖아. 그럼 K 플러스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1분의 K 플러스 3이지. 이놈도 얼마?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거기서 구한 범위가 이거. 됐지? 그럼 세 개 다 겹치는 거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 K는 크대.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대. 자, 다 만족시키는 거 어디? 여기.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래주는 거지 뭐.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추가된 거야? 두 근이 양수라고 일단은
솔직히 말 앞에서 배운 거 이제 총정리가 되는 거지. 봐봐. 문제에서 이제는 친절하게 다 안 알려줘. 야, 이건 네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고려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거든, 점점.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두 근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근이 일단 있다 소리니까 d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1번 이거 써야 되고, 양수? 양수라고? 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양수. 이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배운 거지. 이거 세 개를 쓰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풀지는 않겠지만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있다고? 아, 그럼 d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 2번 알파 플러스 베타, 음수끼리 더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3번 음수 곱하기 음수는, 아, 얘는 양수지. 이 세 개로 공통된 거 찾으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럼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 있다 소리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그거 안 나와 있네. 이걸 쓸 수도 있고. 2번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딱 특정할 수가 있나? 왜냐면 바뀌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과 3일 수도 있지만 3과 마이너스 3과 1일 수도 있지. 이거 더하면 플러스 2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야. 아니면 두 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땐 또 0이야. 그래서 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됐지? 대신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 있어? 세 번째 거.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가 돼야겠지. 왜냐? 부호가 다르니까. 앞에서 잠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써가지고 답 구해주면 되지. 됐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얘도 그래프. 계속 강조하는데 그래프 뭐 그리면 뭐 다 풀 수 있어. 이거 그래프.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제곱 일단 플러스네. 일단 아래로 볼록하겠네. 그리고 두 근이 있다 소리니까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겠네. 근데 어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이놈이랑 이놈이 둘 다 1보다 오른쪽에 있대. 그럼 여기가 1이겠네.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1을 넣었을 때 일단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렇잖아. 왜 1 넣으니까 어때? 그냥 두 근을 1보다 오른쪽에 근 있게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딱 그렸는데, 그리고 보니까 어때? 아, 1 넣으면 양수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f 1 넣으면 일단 양수가 나오겠네. 일단 이것부터 식 하나 그냥 꽁으로 나왔지. 그리고 첫 번째 두 근, 응? 두 근 가진다고? 그럼 d가 이거는 그냥 기본 패시브로 계속 따라 나오지 지금.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적고 시작하는 거지. 됐죠? 지금 2번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니까 얘도 알겠어. 됐지? 그래 놓고 문제 한번 볼까? 그 다음에 A 구하라네.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 F1 넣어봐봐.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 2A, 이게 넘어가면 2.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D, 이거 써야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겠네. 자, 그러면 큰 거니까 A는 큰 놈보다 더 커. 작은 놈보다는 더 작아. 그럼 공통된 거 한번 표시해 볼까?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근데 이거 하니까 A는 1보다 크네? 그럼 공통된 부분 어디야? 여기지? 3보다 큰 부분? 따라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 삐리리 삐리리. 오케이. 그럼 얘도 일단 플러스고 일단 아래로 볼록한 놈이 되겠네. 근데 이놈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두 근 이놈이 0이랑 2 사이에 있대. 실수 K가 범위 구하래. 그럼 여기도 똑같지? 이제 하도 해서 지겹다. 오케이. 1번 두 근이라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2번 뭐야, 0 넣으니까 양수네. 2 넣어도 양수네. 그치? 끝.
그러면 F0 넣어도 양수네, F2 넣어도 양수네. 이걸 또 문제 풀리는 거 한번 보자. 그럼 D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를 갖다 쭉 얘는 컨닝 좀 하자면 뭐 이렇게 되나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 하나 나왔지. 그럼 D가 0보다 크다 식 하나, D가 2보다도 F2 넣었을 때도 0보다 크다, 이거 되죠? 그러면 한번 볼까? 0 아이고 0 마이너스 8 하고 m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다. 자, 공통된 거 다 공통된 거 뭐 있어? 여기 겹치지? 0과 3분의 1 사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됐지? 근데 이제 간혹가다 하는 질문, 쌤 근데요 답지에서는 이거 뭐 축의 방정식, 이거 이 가운데 거 이놈도 이 사이에 있으니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안 써요? 그럼 적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어때? 그래프 그려보니까 얘를 굳이 표시 안 하고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 되니까 굳이 안 적은 건데,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서술형 문제를 풀고 싶다, 이렇게 뭐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를 적어야겠다, 그러면 뭐 축의 방정식도 적는 게 좋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꼭지점 있지, 꼭지점. 꼭지점 우리가 반 제곱에서 많이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전체 x, 그 다음에 뒤에 뭐와 반 제곱이지. 그럼 m 플러스 2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뭐 굳이 뒤에 거까지 대신에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적고. 자,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만 바꾸면 돼. 우리가 지금 중요해야 될 거는 이게 축의 방정식, 즉 꼭지점에서 x 좌표만 지금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간략하게 생각해 버릴게. 자, 이놈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 나오겠지. 그럼 축의 방정식 얼마야? 이거 2분의 m 플러스 2. 이놈도 당연히 0과 이 사이에 있어야지. 근이 이 사이에 있다 소리는 당연히 중앙에 있는 것도 사이에 있다 소리지. 뭐 그거 추가해주려면 추가해주고. 됐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어떻게 풀지가 그냥 보인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푸시면 이제 2차 방정식 길이 이제 끝났지.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이것만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결국은 그래프만 주장창 그린 거야 지금. 반대로 말하면 그래프만 잘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쭉 풀린다. 개꿀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만 차곡차곡 해놓으면 여기서 충분히 더 어려운 문제도 그래프만 보면 그냥 너희들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스스로 알게 되니까 꼭 뭔가 풀이 보면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오늘 진짜 고생했고 다음에 또 봅시다.